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천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종교시설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고령층 3차 접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04명. 전날 같은 시간 집계보다 2,100여 명 늘었고 지난 4일 역대 하루 최다 확진 기록인 5,352명보다 352명 많습니다. 자정까지 집계된 환자 수를 고려하면 오늘 신규 확진자는 6천 명을 넘어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고리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자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인원 제한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교계와 함께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층 3차 접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위중증 환자 774명 중 82%, 사망자의 95%가 60세 이상으로 확인됐기 때문인데 특히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미접종자였습니다. 수도권의 고령층 같은 경우 위험이 가장 커지고 있습니다.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 예방접종 받아주실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이 한계치에 다다른 가운데 정부는 거점 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하고 중증과 준중증 병상 600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를 방역의 최대 고비로 보고 3차 접종과 사적 모임 제한을 통해 확진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에 대해 델타 변이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초기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전염력이 워낙 강한 만큼 각국은 일단 방역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이 거의 틀림없이 델타 변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AFP 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일으키는 코로나 증상의 강도에 대해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할 수 있다는 기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아공에서 추적 중인 오미크론 확진자들을 보면 감염자 수와 입원 환자 수의 비율이 델타 변이 때보다 낮다는 겁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도를 최종 판단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거라며 결론을 내기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imagine it will take at least another couple of weeks before we have a good handle and then a really good handle a few weeks thereafter. 이 같은 관측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 등 세계 증시는 일제히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의 전염성에 대해 틀림없이 고도로 강하다며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등 각국에서도 오미크론의 전염력이 워낙 강한 만큼 백신 접종 기간 단축, 여행 규제 같은 방역 조치에 일단 비중을 두는 모습입니다. The latest COVID-19 variant of concern, Omicron, will be more transmissible or more or less severe. 프랑스는 앞으로 4주간 나이트클럽 운영을 금지하는 한편 5세부터 11세 아동에게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고 이탈리아도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 공공장소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과 무주택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의 고충엔 낮은 자세로 경청한 반면 현 정부의 금융정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후드티에 면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서울대 경제학부 수업 강연에 나선 이재명 후보. 빚이라고 해서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청년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자신의 기본금융 공약은 미래를 위한 좋은 빚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은 무조건 나쁘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죠. 마찬가지로 정부도 확장 재정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다고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무주택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청약에 당첨돼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대출이 막혀 있다는 고충을 듣고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문제라며 금융당국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가져야 되는데 던져주고 말았던 거죠. 어쨌든 현실을 모르는 거는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다. 진보 정권이 수요 억제에 집중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공급 부족이었다며 현 정부 부동산 책임론에 무게를 실으며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을 다시 한번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두 위원장은 정부의 역할을 둘러싸고 정책 노선상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선대위 출범식 뒤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선대위 명칭을 살리는 선대위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불러낸 건 국민이라면서 정권 교체를 통해 희망과 정의,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선대위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뒤 윤 후보가 찾은 곳은 범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돕는 기관이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범죄의 예방과 또 이 피해자의 재기와 이 극복을 위해서 많은 그 지원과 투자를 하겠습니다. 외부 인사 영입도 계속됐습니다. 오전엔 금태섭 전 의원을 선대위 전략기획실장에 임명한 데 이어 오후엔 전북 지역 부소속 이용호 의원의 입당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과 김병준 두 위원장의 노선 투쟁도 본격화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은 정서적인 불구자라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정반대로 김병준 위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비판했습니다.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결합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파국, 파산, 파멸, 나라도 민족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 비판에 대해 그 사람 얘기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하며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10년 전 종결된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법원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부동산업자 등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과거 검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뇌물 사건 재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윤 전 서장은 현직 검사장이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지난 2012년에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한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1년 반을 끌다가 종결했습니다. 혐의가 구체적인 데다 수사 도중 해외 도피까지 했는데도 사실상 봐줬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육류 수입업자 김 씨의 수첩에 드러난 골프 접대 명단에는 윤 후보의 이름도 등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동생 윤대진 검사장은 물론 검찰 요직을 지내던 윤 후보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윤 후보가 대검 중수 1과장 시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녹취 파일이 공개돼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전 서장 구속을 기점으로 무혐의 처분 배경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